변제 기간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총 예를 들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36개월의 변제 기간인데, 변제 기간이 다 종료될 때까지 미약정 개인회생 채권이 미약정 상태로 그대로 남는 경우, 최종 변제기에 유보해둔 금액 전부를 다른 그냥 채권자들한테 안분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종 변제할 때까지, 예를 들어 이 별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해서 확정 채권을 신고를 하지 한다거나,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로 해서 다 변제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경매를 진행했는지 여부조차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개인회생 재판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별도로 이 별채권자, 담보권자가 뭐 경매라든지 임의경매라든지 진행해서 미약정 채권 금액이 얼마로 확정이 됐는지, 그와 같은 신고가 없다고 하면 최종 변제기에 그때까지 미약정 채권으로 유보한 금액을 채권자 목록상 다른 채권자들한테 안분해서 다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미약정 채권액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그냥 변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미약정 채권액까지 저희가 확정 채권액 말씀드렸죠. 실무에서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는 저희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해서 이제 법원 자체에서 이제 변제계획안을 이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채권자 목록상에 별채권부 채권이 있을 때 담보물의 가치를 목적물의 평가액을 부동산 같은 경우 시세의 70%로 낮춰서 계산을 하고, 차량 같은 경우는 시세 50% 금액으로 담보물에 평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이와 같은 미약정 채권 금액이 더 크게 발생해서 나중에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는 것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8번. 그래서 이제 변제 금액의 회생이혼에 대한 임치 및 지급. 그래서 채무자는 이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선권 있는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미약정 채권, 3항, 6항, 7항이 다 해당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우선권 있는 채권이 없고 일반 채권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6항만 이제 일반 개인회생 채권만 변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채권부 채권이 없다 그러면 7항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근데 여기가 3항, 6항, 7항에 의하여 3항, 6항, 7항을 기재해 놓은 이유는 3항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었죠. 남인천 세무서. 그리고 이제 일반 채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미약정 채권까지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3항, 6항, 7항이라고 이 사례에서는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3항, 6항, 7항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개시 결정 시 통지되는, 그죠? 개시 결정 시 통지되는, 개시 결정문하고 통지서에 회생이용 가상계좌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같이 부여된다고 말씀드렸죠.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회 예금계좌. 신청 당시에는 예금계좌하고 계좌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란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생위원 계좌에 순차 임치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는 법원에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이래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그러니까 채권자가 별도로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일정 날짜에 법원에다 이제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개인회생위원회 예금계좌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란으로 두었다가 차후에 개시결정 이후에
그냥 보완해 주는 것으로 저기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